대법원 선고 83도 1986 판결은 이철희 장영자 사기 사건의 후폭풍 속에서 보증사채를 둘러싼 은행장의 의사결정이 과연 업무 상배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거액 수표를 받은 은행 고위직에게 배임 수재의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대표 판례이다. 당시 상업은행장은 부도 위기의 일신제강에 이미 발행된 보증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차원보증사채를 다시 발행하도록 승인했다. 검사는 이를 두고 이미 무능력한 회사에 추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자초한 배임이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사정을 다르게 보았다. 기존 보증사채를 자체자금으로 상환시키는 조치가 가능하려면 회사가 실제로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일신제강은 애초 자체 상환이 불가능했고 은행은 대불이 필연적인 구조였다. 따라서 은행장이 기보증사채를 직접 상환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무위배라고 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차원보증을 승인하면서 매월 정기적금 적립, 상환자금의 산해치 등 손해 회피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했고, 이는 은행의 지불준비금 부족과 과태료 위험, 콜머니 조달 비용 등을 종합한 결과였다. 결국 이 차원보증은 일신제강에게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금 조달 방식에 불과했으며, 상환기일 이전에 보증을 해주었다고 해서 회사에 기한의 이익을 준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은행장에게 고의적 배임의 의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 이가 증매자로부터 100만 원짜리 수표 150매, 총 1억 5천만 원을 건네받아 가명계좌에 100매와 50매로 나누어 예금한 행위가 배임 수재로서의 영득 의사로 볼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었다. 겉으로 보면 나누어 예금한 점, 즉석에서 거절하지 않은 점 등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대법원은 그 수령 상황과 반환 과정 전체를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장영자의 성격과 당시 상황상 즉시 거절하기 어려웠고 곧 남편 이철희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일시 보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한 수표를 맡아준 직원에게도 잠시 맡아달라, 곧 찾아갈 돈이라고 말한 사정, 반환 과정에서 강요나 사정 변경 없이 자발적으로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애초 영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누어 예금한 행위 역시 교부자의 지시에 따라 분배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고 단순히 보관 편의와 내부 처리상의 문제로 볼 수 있었다. 이 판결은 업무상 배임과 배임 수재의 성립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남겼다. 기업의 지급 능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을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차원보증 역시 당시의 자금 사정과 위험 구조 속에서 불가피한